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인천인 시간입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천 생명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을 모셨어요. 생태 감수성 교육과 다양한 생태놀이 지도를 하시는 전문가신데요. 생태 교육 전문 단체인 꿈꾸는 씨앗의 우리 안성숙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꿈꾸는 음, 씨앗이라는 단체 이름이 음,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들어보니까. 음.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으셨나요? 제가 처음 이렇게 숲, 자연, 이런 생태 교육에 입문을 했는데, 그때 이 씨앗에 대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씨앗에 대한 수업을 듣는데, 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씨앗에 대한 놀라운 그런 힘? 그런 걸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이 친구들이 정말 자연이라는 씨앗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음. 그 자연이라는 그런 씨앗은 자연의 씨앗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놀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또 자연을 돌보는 법, 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런 법들을 잘 배우고 느낀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씨앗처럼 잘 응축해서 그 씨앗을 가슴 한켠에 품고 이렇게 어른으로 자라나면 그런 자연의 씨앗을 많이 품은 어른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네. 꿈꾸는 씨앗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안성숙 선생님이 꿈꾸는 씨앗의 음. 대표님이신 거잖아요. 네. 자기소개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한 번 더 해 주세요. 네. 네, 저희 꿈꾸는 씨앗은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 시니어까지 더불어서 전 연령층의 이런 산림 음. 교육을 하고 있는 네네네. 전문 기관이에요. 그래서 숲에서 이렇게 나무, 풀, 곤충 이런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네. 체험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인제 한 해도 인제 2024 년도 거의 인제 음, 끝나가잖아요. 음,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어떤 사람들과 내가 어떤 생태 교육을 하셨는지 음.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주로 가장 많이 만나는 친구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하고는 어떤 도심의 숲 공원 이런 곳, 그다음에 유아 체험원 이런 곳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직접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재미있게 놀 수 음.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좀 우리 아이들이 자연 생명의 소중함을 좀 느끼고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수업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인들 특히 시니어 분들 음. 대상으로는 네. 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속에는 이미 자연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살아오시기가 너무 바빴으니까 이렇게 발현되지 못하고 내재되어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본인의 어린 시절에 그런 자연과 더불어 살았던 기억들을 잘 소환해내고 그거를 막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하게 함으로써 근데 그분들이 어떤 자기 발견 이런 게 이루어지고 또 그 말하면서 치유가 있고 또 그런 속에서 내 삶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인제 선생님한테 선물을 네. 받았는데 음. "와 남동구다." 네.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네. 근데 저도 남동구에 살아 가지고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음.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남동구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인천 남동구에서 이런 생태 수업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실제 수업했던 장소
또 그 장소에 살고 있는 이런 생태 자원들, 생명들에 네네.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는 이렇게 좀 지켜져야 될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들이 음. 많이 있거든요. 몇 친구를 소개하자면 네. 우리 소래습지 생태공원에는 또 인천의 깃대종이기도 하고 멸종위기인 흰발롱개가 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남동 유수지에는 저새 친구들이 살고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인천 대공원에는 금개구리 아 친구들. 금개구리. 네. 네. 네네. 그리고 또 만수삼동 혹시 음. 만수산 계곡에 음. 도롱뇽 마을 아시나요? 네, 네네네네. 우리 도롱뇽 친구들도 그렇게 네네. 살고 있거든요. 음. 이런 친구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렇게 생태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음. 또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는 되는데 일회성 수업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이게 책으로 만들어지면 음. 좀 보고 싶을 때 또 한 번 더 보고 그렇죠. 찾아볼 수 또 있으니까. 맞아요. 네. 기억할 수 있고 음. 또 그다음에 저와 같은 활동가들에게는 이 현장에서 이런 수업이 진행됐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참고 서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음. 또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우리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또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지 네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너무 네. 좋았고 특별히 우리 남동구 구청장님께서 이 네네. 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네. 북콘서트에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아. 또 아 이슈가 그러셨구나. 되기도 아니 했었습니다. 근데 참 책을 감사해요. 보니까 사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네. 많은 사진을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었겠죠. 네.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었고 사실은 이쪽 생태 분야에서 워낙 먼저 활동하셨던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우리 녹색연합의 유종방 교수님, 또 자연의벗, 또 안동아 박사님, 네. 또 저와 같이 음. 이런 생태 활동을 하고 있는 남동구의 생태 자원 활동가들, 동료들의 도움을 음. 받아서 이런 사진들을 다 넣을 수 있었고요. 또 특별히 또 우리나라 국립 생태 자원관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이렇게 출처를 밝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아 있는 그렇군요.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네. 있거든요. 그 네. 사진들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까 그 만수동에 네. 도룡뇽 마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가면 진짜 그 도룡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아 그럼요. 볼 수 그러나 있어요? 지금은 아니죠. 아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우리 도롱뇽 친구들이 잠자고 양서류 있나? 친구들이 다 잠 겨울잠을 네 자고 잠자고 있는 있는 거죠. 시기이고요. 이제 2월 초 이제 경칩 음. 무렵이 되면 우리 음. 친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네. 그 만수산 계곡 맑은 계곡에 물 네네. 웅덩이들이 있는 곳이 네네. 있거든요. 그 웅덩이마다 우리 음.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 그 신비로워요. 우리 네. 아나운서께서도 올해는 네. 경칩 무렵에 꼭 네. 가셔서 우리 도롱뇽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그러게요. 좋겠습니다. 만수동도 네. 가까운데.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네. 듣자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네. 안성숙 대표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 어떤 곡인지 본인이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친구가 우리 저어새 친구인데요. 네네. 우리 저어새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음. 우리 저어새 아시나요, 혹시? 네. 저새 알죠. 네. 네. 왜냐하면 저희 한번 저희 방송에 아. 저새 지킴이 하신 분이 아.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네네. 모르진 않아요. 자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 저새를 떠올리면서 네. 자 저요 저요 저새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어 이 노래는
저새 작은 학교 콩새알 도서관 아이들이 부른 노래예요. 네. 저새야. 네. 아 노래가 너무 예뻐요. 네, 사랑스럽죠? 네, 노래가 네. 사랑스럽네요, 이 진짜. 노래만 잘 들어도 네. 가사만 들어도 우리 저새에 대한 걸 네. 거의 뭐 한 6, 음. 70%는 알게 될 거예요. 음. 네. 그 승기천 쪽에 음. 그 하류에 좀 저새가 많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네네네. 승기천 하류에 네네. 그 배수지, 유수지죠. 음. 네, 유수지 이렇게 홍수를 대비해서 만든 그 유수지에 음. 그 유수지를 만들 때 그 작은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은 그 공간이 있어요. 네네네. 그 돌무더기를 우리 저세 친구들이 무인도인 줄 알고 아 무인도인 줄 거기에 알고. 한 2009년도에 네. 네 쌍의 저어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에서 번식을 하게 된 번식을 거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네네. 우리 저어새는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고 무서워해서 이런 도심 속에 번식지를 만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 네 쌍의 저어새가 찾아온 이후에 우리 시민 단체들이 굉장히 네네. 이 저어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이제 빛을 발한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우리 네. 시민 활동가들이 워낙 단체들과 함께 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그 이후 꾸준히 우리 저어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저어새 생태 학습관까지 이제 세워지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어새는 멸종 위기종이기도 하고 천연 기념물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은 여름 철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봄에 찾아와서 네네. 여름에 이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데 우리 이 저어새 친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네. 거의 뭐 한 8천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 우리나라에 있지 굉장히 않죠. 많다면서요. 근데 여름에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번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고향인 거죠. 그렇다면서요. 태어나는 고향.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저어새 친구들에게 그러면 관심을 저새는 갖고 언제 떠났다가 다시 또 내년 봄에 오는 거예요? 보통은 10월 말부터 10월 말부터? 11월 중순이 되면 아, 따뜻한 동남아시아 네네. 쪽으로 쪽으로 날아가요. 갔다가. 네, 네. 갔다가 이제 내년 3월쯤 되면 와서 이제 다시 찾아오죠. 짝짓기 하고 알을 맞아요. 낳고. 아, 그렇게 번식을 그렇군요. 하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네. 우리 서해안 갯벌이 정말 네. 좀 저어새를 위해서도 잘 지켜졌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네. 그 저새 특징을 좀 네네. 아는데 네.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저새의 모습을 조금 특징을 얘기해 주신다면. 네. 우리 저어새 친구들은 입이 일단은 이제 부리라고 하죠. 네네. 부리가 긴 주걱 모양이에요. 네네. 밥을 푸는 주걱 네네. 모양인데 그 주걱 모양의 부리를 물속에 넣고 저어요. 막 저어요. 좌우로 저으면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모습이 참 귀여워요. 근데 저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잘 그리고 잡아먹고 얼굴과 산다고 해요. 부리가 맞아요. 가마- 같이 가- 검은색이에요. 네, 검은색이고. 얼굴까지 네. 검다 보니까 네. 이게 꼭 부리에 이렇게 네. 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죠. 네네. 네. 아까 그 소래습지 생태공원에도 이제 생물이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멸종 위기. 흰발롱개. 예, 저도 이렇게 좀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음. 가끔 가보면은 무슨 색깔인지 모르 개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맞아요. 네. 근데 특징이 어떤 게 이제 네, 보통 네. 개들은 네. 집게발이 몇 개죠? 양쪽에? 글쎄. 양쪽에 꽃게 먹을 때 생각하면 양쪽에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두 개 갖고 우리 있죠. 농개 네. 친구들은 수컷이죠. 한쪽 네. 집게발이 커요. 아. 자, 그럼 여기서 네네. 문제 하나 낼까요? 네. 자, 농개 집게발은 그럼 수컷의 농개 집게발은 오른쪽 집게발이 클까요? 왼쪽 집게발이 클까요? 글쎄 오른쪽이 크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냥 맞춰봤어요. 네, 그거는 우리 농개마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친구는 오른쪽이 네. 크고
어떤 그 뭐 농개는 수컷 왼쪽이 커요. 암컷하고 상관없이. 네. 암컷은 아. 직계발 자체가 네. 없어요. 다 네네. 작아요. 수컷만 직계발이 큰데 우리 한쪽 직계발이 아주 어린 개일 때 약한 쪽은 떨어지게 된대요. 네네네. 떨어져서 새로 나는데 어. 작고 남아 있는 한쪽 직계발이 계속 음. 커져서 자기 몸 길이만큼 아주 큰 음. 직계발이 돼요. 그러면은 그 멸종 위기의 네. 그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네, 흰발 농개. 흰발. 농개. 우리나라 흰발 농개. 서해안에는 예. 흰발 농개와 좀 붉은 발 그러면은 농개가 하얀색 많은데 하얀색이어서 맞아요. 흰발 농개인가요? 맞아요. 아. 네, 그렇군요. 우윳빛깔처럼 아주 네. 하얀색인데 빨간색은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붉은 발 네네. 농개는 어. 좀 더 그럼 얘는 아직 또 흔하게 어디 가서 있어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래습지 네. 생태공원에 가면 네. 이제 주차장 쪽 그쪽 갯벌에서 네네네. 지금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겨울에도 볼 수는 있는 건가요? 우리 농개 친구들도 음. 겨울에는 겨울잠을 겨울잠을 자고요. 자나요? 따뜻한 어. 이제 한 4월 말 요쯤 그래요? 되면은 네.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좋겠다. 이 추운 날 자니까. 네, 좀 굴 속에 있겠죠? 어, 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이 지렁이를 또 특별하게 챙기신다고 또 들었어요. 네. 지렁이는 또 어떻게 또 관계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뭐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네. 또 생태 감수성이 풍부한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주변이 굉장히 아스팔트로 덮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화단에 있던 이런 지렁이들이 가끔 떨어져서 네네. 이렇게 아스팔트를 막 헤매면서 흙을 찾는 모습을 맞아요. 보면 네.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음.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들고 저도 그렇게 지렁이 해줘요.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왜냐면은 말라 죽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뭐 햇볕이 나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면은 발 또 피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생명을 살려주는 의미에서 보통 이렇게 활동을 나가서도 네. 지렁이가 보이면 그냥 네.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동료 친구들이 안 선생님은 이렇게 지렁이 살리기 운동본부를 하나 차리셔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농담처럼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는 그 말을 가지고 저를 소개하기도 해요. 저는 지렁이 살리기 운동본부 회장입니다. 뭐 총무도 하나, 회장도 근데 하나. 지렁이가 밟혀 죽은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렁이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면서요. 그렇죠. 지렁이는 생태계에 없어서는 네.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요. 다른 생물들의 먹이군이 되어주기도 하고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또 네. 역할을 하잖아요. 뭐 손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지로 하는 건데 할 수 맞아요. 있죠. 우리 모두가 할 수 할 있거든요. 수 있죠. 사실 지금 지구가 많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크고 거창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작은 지렁이 한 마리를 살리는 게 또 지구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지렁이를 살려야 된다. 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징그러운 것도 예쁘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럼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네, 맞아요. 자, 그 생태 교육 하시면서 뭐 좀 감동적인 순간이랄까 할까?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할 때 그래서 좀 우리 금방 지렁이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요즘엔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까 지렁이 같은 친구를 굉장히 처음엔 무서워하고 그렇죠. 막 징그럽다고 네. 이래요. 피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또 지렁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지렁이 구해줬어요. 이러고 올 때 정말 그때 참 감동적이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좀 시니어 어르신들 이제 네네. 80이 넘으신 좀 어르신들 수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에 이런 학습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평생 교직에 계셨다가 은퇴를 하시고 어느덧 80이라는 나이에 들어서셔서 네. 왠지 좀 이렇게 우울증에 좀 시달리시면서 계셨던 분인데 저희 이제 식물 인문학 이런 생태 수업을 이제 들으시고 나서 마지막 날 소감을 발표하시는데 자기가 이 생태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치유가 됐고
제가 다시 이런 그런 식물들이 그런 잡초와 같이 이름 없는 식물들이 그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다시금 삶에 이런 에너지를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네. 어. 그리고 또 올해는 특별히 또 문해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또 강의를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강사님들에게 이런 어르신들과 했던 수업을 이렇게 몇 가지 시연을 보여드리고 우리 문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생태 감수성, 이런 생태 네. 수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어르신들, 문해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굉장히 좀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 같다. 이런 강의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말 문해교육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이런 수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또 굉장히 또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좀 감동이 되었던 네, 맞아요. 시간이었습니다. 네. 동물이든 식물이든 우리가 이렇게 네,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삶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2024년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음. 2025년도가 이제 새해가 올 텐데 뭐 특별히 계획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25년도에는 특별히 우리 장애인 친구들 네. 이렇게 발달 장애를 음. 가지고 있는 우리 네네네. 장애인 네. 친구들에게 이런 생태 수업을 해보고 싶은 이런 계획을 좀 음. 가지고 있어요. 아우, 좋은 그래서 생각이시다. 사실은 소통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어서 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좀 이런 다른 수업했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좀 이 수업이 잘 되어서 네. 좋은 실예가 될 수 있도록 음. 지금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 아나운서님도 많이 응원해 네. 주세요. 아유, 그 꿈꾸는 씨앗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정말 그 소중한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아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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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천의 생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안성숙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